SVB가 실수를 해요. 뱅크런이 생겨버린 겁니다. 은행으로 달려가는 거거든요. 돈 찾으려고.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롭게 준비한 코너 곰곰이 생각해보니입니다. 이 코너는요, 제가 대본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그리고 우리 PD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듣고 제가 자유롭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그런 자유로운 토크 방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을 위해서 저희 PD님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달래 PD님. 안녕하세요, 달래 PD입니다. 앞으로 고민님 채널에 종종 출연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하신 지 얼마 되셨죠? 2달 조금 안 됐습니다. 회사 생활은 만족스러우신가요? 웃음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요즘에 뉴스 같은 거 좀 챙겨 보시잖아요.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SVB 뉴스 틀면 엄청 많이 나오던데 사실 좀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그냥 넘겼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몰라서 고민님한테 한번 그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SVB 좀 어렵긴 해요. 어려운 내용인데 너무 중요한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어떤 결과로 끝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계속 새로운 게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요. SVB는 실리콘밸리 뱅크예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이라는 거고, 거기에서는 이제 1등 은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리콘밸리는 보통 스타트업이 계속 생겨나고 테크 기업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런 벤처 기업들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거를 제공해주던 큰 은행인데 거의 40년 정도 됐거든요, 거기. 근데 그게 망했습니다. 은행이 망했다고요? 은행이 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보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예전에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많이 달라진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위기가 생기면 그런 일이 좀 잦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은행이 한 10,000개 돼요. 우리나라랑 다르다는 거죠. 시중은행 한 빅4, 빅5 딱 있고 이금융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저축은행들 쫙쫙쫙 있잖아요. 우리는 그 오래전에 IMF라는 걸 겪으면서 이미 한번 정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후로 정말 많은 규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 세계에서 탑에 꼽을 정도로 은행이 탄탄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은행이 망할 걱정은 안 해도 되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큰 시중은행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요. 큰 지주 안에 있는 그런 은행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찝찝하고 걱정이 되신다면 예금자 보호 범위 내에서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그래도 불안하다면 그냥 큰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뉴스에 좀 계속 뜨는 게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이 됐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은행이 망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은행을 거래하던 사람들 돈. 그 돈이 이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금자 보호 제도는 다 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 정도 되거든요. 개인한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실리콘밸리에는 개인 별로 없거든요. 거의 다 법인이다 보니까 이 3억이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지금 거기 예치돼 있는 돈의 대부분은 3억을 훌쩍 넘는 돈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하니까요. 예금이 날아가게 되면 이런 법인들이 큰 일이 생길 거고, 법인이 또 망하게 되면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줄줄이 피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행을 어떻게 살릴지, 아니면 살릴지 말지, 누군가 인수를 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사실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실리콘밸리 뱅크 왜 망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채권 때문이거든요. 2021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2021년에는 금리가 오르지도 않았고 모든 자산들이 아직 여전히 되게 많이 올랐을 때잖아요. 돈이 시중에 남아도니까 주식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많은 것들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벤처 투자를 하려고 하는 자금들도 진짜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이 돈들이 SVB 뱅크에 몰려들게 되는 거죠. 은행은 이제 예금을 많이 받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대출 해줘도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데 어딘가에 담아둬야 되잖아요. 근데 예금 받은 거니까 이걸로 위험한 거 할 수는 없고, 안전한 거에 담아두려고 담아두는 데가 미국 국채였던 거죠. 여기서 제일 어려운 개념이 나옵니다. 미국 국채를 살 때 적당히 조절하면서 샀어야 되는데 SVB가 실수를 해요. 장기 채권을 산 거예요. 미국 채권은 제일 안전한 자산이니까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만기 긴 걸 사는 것의 위험성을 너무 쉽게 본 거죠. 2022년 돼가지고 금리가 다다다다다 올라가니까 이 채권들의 평가 가치가 팍팍팍팍 떨어지는 거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영상 보시면 돼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 버리니까 이 채권 가격들이 막 하락하는데 장기 채권이니까 그냥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바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평가 가치가 마이너스가 나 있는 거지. 어쨌든 만기가 되고 나면 다 원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SVB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소문이 나면서 뱅크런이 생겨버린 겁니다. 뱅크런. 은행으로 달려가는 거거든요. 돈 찾으려고. 근데 원래 은행 구조 자체가 모든 예금을 내줄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일시에 찾아가서 돈을 빼면 취약해지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다 갑자기 돈을 찾게 되니까 있는 거 다 내주고 그 다음에 내주려면 채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장기 채권들이 마이너스가 이미 엄청 낮아 있는데 이거를 팔아야 되는 게 팔수록 손해잖아요. 이 손해가 이제 극심해지면서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확 막은 거죠. 채권 때문에 망했고 이 채권은 금리 인상 때문에 마이너스가 났다. 이런 이제 흐름이 있었던 거죠. 아, 이제 좀 알겠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진짜 엄청 큰 위기의 시작일지, 많은 사람들이 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처럼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때도 조금씩 하다 열어보니까 큰 게 하나가 날아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과 그런 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맞출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의 이 사태를 그래도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시각. 첫 번째는 SVB가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래도 큰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전체로 보면 그렇게 큰 은행은 아니다. JP 모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니까 큰 게 날아가는 것과 다르니까 위기가 커지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시스템 망가진 게 아니라 이 SVB가 채권을 잘못 산 거다. 이거는 자체적인 이 은행 고유의 운용의 실패지, 이게 막 번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나서도 금융기관 하나가 날아가게 되면서 그 피해가 너무 컸잖아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퍼지지 않도록 정말 많은 장치가 생겼거든요. 정부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니까 그렇게 퍼져나가지 않을 거다. 잘 막을 거다. 그때보다. 퍼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좀 부정적인 시각 중에서는 이게 SVB는 작지만 연쇄적으로 퍼져나가면 결국 큰 은행이 없어진 것처럼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부정적인 거는 채권의 위험을 지금 알게 됐잖아요. 그럼 장기 채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운용사나 은행들이 이제 점점 더 수면 위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더 불필요한 뱅크런이 생기면서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지금 은행이 이제 너무 위험하고 안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감사가 많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 은행들이 그동안 잘 하고 있었는지 막 열어봤는데 거기서 부정이 있었다거나 기업과의 모종의 다른 계약이 있었다거나 그런 게 드러나가지고 아예 신뢰를 잃게 되면 파급 효과가 너무 커져서 이게 큰 일로 번질 수 있다. 어떤 게 될지 모르지만 심각하게 지금 뉴스 같은 걸 많이 봐야 되는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좀 더 개인적인 범위로 가지고 와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안전자산이라는 것도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해도 하나 뭐 믿고 몰빵한다거나 맹신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전자산도 여러 가지로 섞어가지고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그럼 두 번째는 금리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 일이 생긴 것도 금리 안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른 미래가 와가지고 생긴 일이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금리 더 올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더 못 올릴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시 생겨나고 있잖아요. 끝나지 않는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가지고 이게 맞을 때만 내가 수익을 버는 뭐 그런 구조로 절대 짜서는 안 되고요. 그 어떤 시나리오가 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려면 자산 배분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결국은 자산 배분해야 된다. 자산 배분해야 되고 이 정도 큰 뉴스거리가 생기면 그래도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도 않은 거 어떻게 영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잖아요. 또 업데이트 되면 그 다음의 내용들도 가지고 와야겠죠. 네, 이렇게 SVB라는 다소 좀 무겁고 찝찝하기도 한 그런 부정적인 주제를 가져와가지고 첫 번째 곰곰이 생각해보니 컨텐츠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계속 뭐 이런 이슈가 생기면요, 대본 없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서 좀 더 빨리 내용들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VB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